집안에 돈이 들어와도 모래알처럼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아 속상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참았고, 먹고 싶은 것도 줄였고, 가족을 위해 내 몫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다. 겨우 조금 모았다 싶으면 갑자기 차가 고장나고 병원비가 생기고 경조사비가 나가고 카드값이 밀려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마음으로 밤늦게 통장 앱을 열어보던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과 생활 습관이 모여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있어도 머물 자리가 없으면 금방 빠져나갑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왔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차 한 잔 내어줄 여유도 없다면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돈이 머무는 집은 반드시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돈을 반갑게 맞이하고 함부로 흘리지 않고 조용히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머물지 못하는 집은 늘 어딘가 어수선합니다. 물건이 쌓이고 말이 거칠고 돈의 흐름을 보지 않으며 작은 지출을 가볍게 넘깁니다. 오늘은 오래된 풍수의 상징을 빌려 돈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10,000원 지폐 한 장.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00원 지폐 한 장을 어떤 자리에 놓았다고 해서 다음날 큰 돈이 쏟아진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소금을 두었다고 해서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은 사람의 불안을 이용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마법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상징입니다. 의식입니다. 돈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고 집안의 흐름을 정돈하며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돈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10,000원 지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10,000원일까요? 50,000원권이 더 큰 돈이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0원권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10,000원권에는 세종대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한글을 만든 왕으로만 기억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백성의 삶을 살피고 지식과 질서를 세우고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문을 열어준 상징입니다. 돈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아는 것, 필요한 지출과 감정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10,000원권은 단순한 지폐가 아니라 우리 집의 돈 흐름을 다시 정돈하겠다는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10,000원권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가능하면 빳빳하고 깨끗한 지폐가 좋습니다. 꼭 새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구겨지고 더러운 돈밖에 없다면 제일 조심스럽게 펴고 깨끗한 책 사이에 잠시 눌러두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흰 봉투를 준비하십시오. 흰색은 정리와 시작의 상징입니다. 새 종이를 꺼내는 느낌, 비어있는 그릇의 느낌입니다. 파란 봉투를 써도 좋습니다. 파란색은 물의 흐름을 떠올리게 하고 돈이 막히지 않고 맑게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10,000원권을 봉투 안에 반듯하게 넣으십시오.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돈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감사히 여기고 나가는 돈을 지혜롭게 보겠습니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냉장고에 넣어두라는 이야기가 오래된 생활 풍수 속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냉장고는 현대의 집에서 음식을 보관하고 부패를 늦추는 공간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흩어진 기운을 잠시 식히고 정리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돈에 달라붙은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0분 정도, 가능하다면 한두 시간 정도 두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도 마음을 식히십시오. 돈을 생각하면 올라오는 불안, 분노, 초조함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돈은 쫓아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차분해져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냉장고에서 봉투를 꺼낸 뒤에는 집안의 특정한 자리에 두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띠별 방향이나 시계 방향을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주거 환경에서는 집 구조가 모두 다르고 방위도 정확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현실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거실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자리, 가족이 자주 어지럽히지 않는 자리, 바닥에 물건이 쌓이지 않는 자리, 햇빛이 너무 강하게 직접 닿지 않고 습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자리, 그곳이 여러분 집의 재물자리입니다. 돈은 소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돈을 정직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로 삼는 것입니다. 봉투를 그곳에 두고 매일 한 번만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보아도 좋고 밤에 보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돈을 부르는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 돈의 흐름을 확인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감사히 쓰고 나가는 돈을 지혜롭게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봉투를 두면 정말 돈이 들어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봉투가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봉투가 여러분에게 돈을 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돈을 보게 되면 지출이 보이고, 지출이 보이면 새는 구멍이 보이며, 새는 구멍을 막으면 처음으로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재물운의 시작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했고 자녀도 거의 다 키웠지만 늘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10,000원권 봉투를 하나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거실에 조용한 서랍 안에 두게 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그 봉투를 볼 때마다 그날 쓴 돈을 한 줄만 적게 했습니다. 첫날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커피, 택시비, 장보기.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간식, 충동적으로 산 생활용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주문한 배달 음식, 자식에게 미안해서 계획 없이 건넨 돈. 그는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들어온 돈을 제가 못 보고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10,000원 봉투는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흐름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매우 민감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이 흐르고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며 습기와 냄새가 쉽게 쌓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오래전부터 재물의 상징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물이 맑게 흐르면 재물도 흐르고 물이 고이면 기운도 탁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적으로 보아도 화장실은 집의 위생과 건강, 습기와 냄새, 생활 습관이 모두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몸이 불편해지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거울이 얼룩져 있고 바닥이 축축하고 다 쓴 샴푸통이 쌓여 있고 변기 뚜껑이 늘 열려 있다면 그 집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입니다. 돈이 머무는 집은 대체로 낮은 곳부터 깨끗합니다. 화장실, 현관, 서랍, 냉장고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돈은 결국 이런 습관의 흐름 속에 머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변기 뚜껑을 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수 이전에 위생적으로도 좋은 습관입니다. 물을 내릴 때는 미세한 물방울이 튈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는 것은 공간을 깨끗하게 지키는 기본 예의입니다. 풍수적으로도 변기는 내려보내는 구멍입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새는 것을 막겠습니다. 나는 내 집의 기운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작은 구멍부터 닫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은 큰 투자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젖은 수건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축축한 수건은 냄새와 습기의 원인이 됩니다. 풍수적으로도 젖은 수건은 정체된 기운의 상징처럼 볼 수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습니다. 젖은 것이 오래 걸려 있으면 그곳에는 냄새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며 마음도 눅눅해집니다. 사용한 수건은 잘 말리거나 바로 세탁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화장실 안에 수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십시오. 다 쓴 샴푸통, 빈 세제통, 오래된 칫솔, 쓰지 않는 화장품도 돈이 머물지 않는 집에는 종종 언젠가 쓰겠지 하는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물건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차지합니다. 비워야 새 흐름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천일염입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정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음식을 보존하고 부패를 늦추고 탁한 것을 씻어내는 데 쓰였습니다. 여러 문화에서 소금은 공간을 맑게 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공간을 맑게 유지하겠습니다. 습기와 냄새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낮은 곳부터 깨끗하게 돌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굵은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작은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에 반 정도 담아 화장실의 구석, 물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플라스틱 용기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유리나 도자기처럼 안정적인 느낌의 그릇이 좋습니다. 단, 안전이 우선입니다. 아이와 반려동물이 만질 수 없는 곳에 두십시오. 물이 튀어 소금이 녹아 바닥이 미끄러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소금이 눅눅해지면 교체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한 소금은 음식에 쓰지 마십시오. 이미 상징적으로 공간을 정화하기 위해 둔 것이므로 깨끗하게 버리면 됩니다. 변기에 흘려보내는 방식은 배관이나 환경에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잘 밀봉해 처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네 번째는 식물과 빛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어둡고 차갑다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식물을 하나 두십시오. 단, 햇빛이 전혀 없고 환기가 되지 않는 화장실이라면 살아있는 식물이 금방 시들 수 있습니다. 시든 식물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식물을 둘 수 있다면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처럼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식물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식물이 시들면 바로 정리하십시오. 빛도 중요합니다. 깜빡이는 조명, 너무 어두운 전구, 차갑고 침침한 빛은 화장실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한 색의 조명으로 바꾸십시오. 호텔 화장실처럼 과하게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들어갔을 때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 충분합니다. 밝은 화장실은 아침에 마음을 바꿉니다. 아침에 처음 거울을 볼 때 얼굴이 더 피곤해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오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울입니다. 화장실 거울에 물때가 가득하면 사람은 자기 얼굴도 흐릿하게 봅니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루의 첫인상을 자신에게 돌려주는 도구입니다. 아침에 흐린 거울을 보면 마음도 흐려집니다. 맑은 거울을 보면 자신을 조금 더 바로 보게 됩니다. 매일 완벽하게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침에 세면한 뒤 물방울을 한 번만 닦으십시오. 10초면 됩니다. 이 10초가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이제 화장실을 재물의 흐름과 연결하는 7일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물을 내리기 전 뚜껑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새는 구멍을 막겠습니다. 둘째 날, 젖은 수건을 정리하십시오. 걸려있는 수건을 확인하고 냄새나는 수건은 세탁하십시오. 축축한 것은 말리고 오래된 것은 교체하십시오. 셋째 날, 빈 용기를 버리십시오. 다 쓴 샴푸통, 오래된 칫솔, 쓰지 않는 화장품을 정리하십시오. 화장실은 창고가 아닙니다. 넷째 날, 거울을 닦으십시오. 거울이 맑아지면 마음도 조금 맑아집니다. 자신을 흐릿하게 보지 마십시오. 다섯째 날, 소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작은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안전한 구석에 두십시오. 그 주변은 늘 비워두십시오. 여섯째 날, 조명을 확인하십시오. 너무 어둡거나 깜빡이는 전구가 있다면 교체하십시오. 밝고 편안한 빛을 만드십시오.
일곱째 날, 화장실 앞에서 한 문장을 말하십시오. 나는 내 집의 낮은 곳부터 깨끗하게 돌보겠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감사히 여기고 나가는 돈을 지혜롭게 다루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화장실을 정리한 사람은 지출도 정리하게 됩니다. 낮은 곳을 돌본 사람은 작은 돈도 돌보게 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돈은 조금 더 오래 머뭅니다. 이제 만원 봉투와 화장실 풍수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원 봉투는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화장실 정리는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생활의 자리입니다. 하나는 상징이고 하나는 현실입니다. 상징만 있고 현실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현실만 있고 마음의 상징이 없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둘이 함께 갈 때 작은 실천은 힘을 얻습니다. 매주 한 번 만원 봉투를 둔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 주변이 지저분해졌다면 정리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그 봉투를 보며 이번 달 돈의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무엇이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무엇이 감정 때문에 나간 돈이었는지, 그리고 화장실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변기 뚜껑은 닫혀 있는지, 젖은 수건은 없는지, 소금은 눅눅해지지 않았는지, 거울은 맑은지, 조명은 안정적인지. 이렇게 보면 재물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물운은 매일의 정리와 선택, 돈을 대하는 태도, 공간을 돌보는 습관 속에서 자랍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월급이 적지 않았지만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투자도 해봤고 부업도 해봤지만 이상하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보니 거실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고 화장실에는 빈 용기와 젖은 수건이 가득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고 돈 이야기를 하면 늘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는 만원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7일 동안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변기 뚜껑을 닫고 거울을 닦고 지출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피곤할 때마다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돈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만원 봉투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출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불안을 잠깐 덮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의 소비를 바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월말에 돈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다시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들고 돈이 새는 구멍을 막고 매일 작은 실천으로 흐름을 정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돈을 숨기듯 두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만원 봉투는 잊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물건입니다. 돈을 정직하게 보겠다는 상징입니다. 둘째, 빚이 있는데도 풍수만 믿고 현실을 미루지 마십시오. 빚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가 얼마인지, 원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으십시오. 풍수는 현실을 피하는 핑계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족에게 돈 문제를 숨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숨기면 불안이 커집니다. 돈의 흐름은 대화가 막힐 때 더 탁해집니다. 넷째, 과장된 확언에만 기대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라고 쓰는 것보다 나는 오늘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멈추겠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행동과 만날 때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 공간을 꾸미는데 돈을 많이 쓰지 마십시오. 재물운을 위해 비싼 물건을 사야 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비싼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깨끗함, 정리, 의식, 작은 실천입니다. 이제 오늘의 실천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만원권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둘째, 흰 봉투나 파란 봉투에 반듯하게 넣으십시오. 셋째, 잠시 냉장고에 두며 조급함을 식히십시오. 넷째, 거실이나 집안의 조용하고 깨끗한 자리에 두십시오. 다섯째, 매일 한 번 그 봉투를 보며 돈을 정직하게 다루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섯째,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일곱째, 젖은 수건과 빈 용기를 정리하십시오. 여덟째, 천일염을 작은 그릇에 담아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달에 한 번 확인하십시오. 아홉째, 거울을 닦고 조명을 밝게 하십시오. 열째, 매주 한 번 지출을 확인하십시오. 이 10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해도 됩니다. 만원권을 봉투에 넣는 것, 화장실 거울을 닦는 것, 변기 뚜껑을 닫는 것, 젖은 수건을 치우는 것.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반복될 때 삶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돈이 없던 날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계속 새고 있다면 이제는 그 흐름을 차분히 보아야 합니다. 돈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돈을 숭배하지도 마십시오. 돈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몸을 치료하고, 시간을 지키고,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현실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함부로 흘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재물운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과장된 말 대신 실제로 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남겨보십시오. 오늘 화장실 거울을 닫겠습니다. 오늘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원 봉투를 만들고 지출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돈이 없다는 말 대신 돈을 차분히 보겠습니다. 그 한 줄을 적었다면 오늘 안에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말과 행동이 만날 때 기운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맑은 기운이 흐르고 들어오는 돈이 조금 더 오래 머물며 나가는 돈도 지혜롭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집의 낮은 곳부터 깨끗하게 돌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도 깨끗하게 돌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원 지폐 한 장과 깨끗한 화장실, 그 작은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돈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돈이 머물지 않는 집에는 공통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에 물건이 쌓여 있고, 두 번째는 화장실에 습기가 고여 있으며, 세 번째는 돈을 이야기할 때 가족 모두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방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피한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원 봉투를 두는 진짜 이유는 돈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그 봉투를 보며 나는 오늘 돈을 정직하게 보겠다고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자리는 단순히 방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 손이 자주 닿는 곳, 마음이 조용해지는 곳이 그 집에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그곳에 먼지가 쌓여 있고 오래된 물건이 가득하고 가족이 지나갈 때마다 발로 차는 자리라면 좋은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한 서랍 하나라도 깨끗하게 비워두고 그 안에 만원 봉투를 정성스럽게 놓고 매주 한 번 돈의 흐름을 확인한다면 그곳은 훌륭한 재물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달 말이 되면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술자리와 취미에 돈을 흘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예 돈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어두운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거울에는 물때가 오래 남아 있었고,
변기 옆에는 청소용품이 뒤엉켜 있었고 수건은 늘 축축했습니다. 저는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돈 이야기를 하지 말고 화장실부터 같이 정리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의아해했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왜 화장실을 치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같이 낮은 곳을 치우는 사람은 나중에 어려운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화장실을 치웠습니다. 빈병을 버리고 수건을 정리하고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만들고 작은 소금 그릇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오랜만에 싸우지 않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달 고정 지출을 함께 적었습니다. 집세, 보험료, 통신비, 식비, 부모님 용돈, 아이 학원비, 카드 할부. 적고 보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주 일요일 밤 15분만 돈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온 돈, 나간 돈, 다음 주 꼭 필요한 지출만 확인했습니다. 석 달 뒤 그들은 말했습니다. 큰 돈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돈 때문에 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물운의 변화입니다. 돈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이 줄어드는 것, 돈을 피하지 않게 되는 것,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게 되는 것. 이런 변화가 쌓이면 집안의 기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의 비법을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10,000원 봉투는 돈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손입니다. 가족의 대화는 돈이 머무는 그릇입니다. 눈과 손과 그릇이 함께 있어야 재물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이제 30일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는 비우는 주간입니다. 집안에서 돈과 관련된 어수선한 물건을 치우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필요 없는 택배 상자, 쓰지 않는 멤버십 카드, 만료된 쿠폰, 고장난 지갑, 빈 화장품 용기, 다 쓴 샴푸통. 이런 것들은 작은 것 같지만 마음을 계속 어지럽힙니다. 지갑 안에 영수증이 가득하다면 돈의 집이 복잡한 것입니다. 지갑은 돈이 잠시 머무는 작은 방입니다. 그 방이 지저분하면 돈을 대하는 마음도 지저분해집니다. 둘째 주는 기록하는 주간입니다. 매일 한 줄만 적으십시오. 오늘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한 줄이면 됩니다. 완벽한 가계부를 쓰려고 하면 금방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커피, 오늘 장보기, 오늘 택시, 오늘 배달 음식, 오늘 병원비. 이렇게 적다 보면 반복되는 지출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지출이 보이면 그 지출 뒤에 있는 감정도 보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쓰는 돈인지, 피곤함 때문에 쓰는 돈인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인지 알게 됩니다. 셋째 주는 바꾸는 주간입니다. 한 가지 지출만 바꾸십시오. 커피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배달 음식을 영원히 먹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자동으로 나가던 돈 하나를 의식적으로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한번 멈추기. 배달 앱을 열기 전 냉장고를 한번 보기. 물건을 사기 전 하루 기다리기. 이 작은 멈춤이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넷째 주는 대화하는 주간입니다. 가족과 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식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다음 달 꼭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부터 말하십시오. 돈 이야기를 다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는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30일이 지나면 10,000원 봉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30일 동안 돈을 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화장실도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낮은 곳부터 삶을 정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물운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돈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가는 돈도 중요합니다. 좋은 돈은 들어오는 순간만이 아니라 나가는 순간에도 좋은 흐름을 남깁니다. 병원비로 나간 돈은 몸을 돌보는 돈입니다. 부모님께 드린 돈은 감사의 돈입니다. 정직하게 갚은 빚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돈입니다.
물론 모든 지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가는 돈을 무조건 저주하면 돈에 대한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필요한 곳에 나간 돈에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좋은 역할을 하고 돌아오십시오. 나에게 더 지혜로운 흐름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돈을 붙잡으려고만 하면 불안해집니다. 돈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비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10,000원 봉투를 볼 때마다 들어오는 돈을 생각하고 화장실을 정리할 때마다 새는 돈을 생각하십시오. 두 가지를 함께 보면 균형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법을 실천하면서 절대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변기 뚜껑을 하루 열어두었다고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제때 바꾸지 못했다고 복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10,000원 봉투를 며칠 보지 않았다고 재물운이 달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풍수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묶습니다. 진짜 풍수는 사람을 깨우고 정리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하루 놓쳤다면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돌아오는 힘입니다. 오늘 놓쳤다면 내일 다시 닦으십시오. 이번 주 기록을 못했다면 다음 주 다시 적으십시오. 돈 이야기를 하다 다투었다면 다시 차분히 말하십시오. 재물의 흐름도 강물과 같습니다. 한번 막혔다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길을 내면 흐릅니다. 작은 돌을 치우고 막힌 가지를 걷어내고 물길을 살피면 흐름은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돈도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밤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둘째, 거울에 남은 물방울을 닦으십시오. 셋째, 젖은 수건 하나를 세탁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넷째, 지갑을 열어 영수증 하나를 버리십시오. 다섯째, 깨끗한 10,000원권 한 장을 봉투에 넣으십시오. 여섯째, 그 봉투를 보며 한 문장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돈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이 6가지를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행동이 오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내일의 선택이 바뀌고 내일의 선택이 바뀌면 한 달 뒤의 통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사실은 매일의 습관을 보고 찾아옵니다. 정리된 집, 깨끗한 화장실, 맑은 거울,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가족과 나눌 수 있는 대화, 이런 곳에 돈은 조금 더 편안히 머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집의 낮은 곳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화장실을 돌보는 것은 나의 가장 현실적인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10,000원권 한 장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은 큰 돈을 대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큰 돈 앞에서도 흔들립니다. 작은 공간을 함부로 두는 사람은 큰 기회 앞에서도 준비가 부족합니다. 반대로 작은 것을 정성껏 다루는 사람은 언젠가 큰 흐름이 왔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라도 실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물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오늘의 정리와 내일의 절제와 매주의 확인이 쌓여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조금 더 맑아지고 여러분의 말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여러분의 돈이 조금 더 정직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첫 신호입니다.